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그동안 홍산문화에 관련된 문화 코드를 강의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여러 가지 남원의 가야 문제라든지 합천의 이제 가야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많이 이제 그런 운동에 대해서 그 일본 서기 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 찍어 올리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홍산문화 꼭 알아야 될 코드 하나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보시면 이제 우리 홍산문화의 이제 말 그대로 핵심 문화 코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제 상투문화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제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사 관련된 분들 많이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또 다른 유튜브를 양산을 많이 한다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올리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이제 고고학 문헌 쪽으로, 고고학이나 문헌 쪽으로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소스를 가지고 또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정립하는데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일부러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걸 가지고 제2, 제3의 유튜브를 또 만드셔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또 나아가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하고 연결된 코드를 볼 수 있게끔 많이 좀 유튜브들께서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를. 오늘은 이제 상투 문화에 대해서 기원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상투 문화 하면 우리는 대부분 유교의 뭐 잔재다, 단발령 생각나고 이 정도로 이제 상투 문화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투하면 청학동 생각나고, 저분은 말 그대로 저분들은 골수 유교학자들이다라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홍산문화의 상투문화가 발굴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저 문화는 상투를 든 것은 유교 문화권이고 뭐 신체는 뭐 부모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이런 쪽 문구까지 생각날 정도로 상투 이런 뭐 머리 문제 이런 문제는 다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산문화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산문화의 주체자들이 상투를 틀었다는 것이 이제 공개되고 거기에 옥고까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말 그대로 상투 문화의 번지수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중국 문화라고 돌리기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는 말 그대로 한족이 중원을 차지한 적은 거의 뭐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민족, 원래 역사, 중국의 역사 논리를 말한다면 오랑캐들이 중국을 점령했다고 다 돼 있죠. 원래 자기들이 말하는 뭐 진시황의 역사도 결국은 그 뿌리는 뭐 동이족의 문화권하고 연결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압니다. 이제 순수하게 말한다면 뭐 한족의 문화, 한나라가 건국되면서 중국의 문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족이라는 것이 원래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이제 생성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원래 그 이전의 역사의 코드로 들어가 보면 이제 동이 문화하고 또 이제 이렇게 동이도 서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원 문화권도 결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역사의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문화권 속에서 다 이렇게 성장했던 문화입니다. 고대에서 민족 간에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뭡니까 보면 하나의 문화적 중심의 민족관이죠. 이렇게 피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중원의 문화도 결국은 이제 동이족의 문화권하고 다 혼용된 문화권입니다. 그죠? 그 뿌리도 원래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런 문화, 여러분들 상투, 옥고 생각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말 그대로 이 예의 문화, 예절 아시죠? 예의, 제례 문화라든지 예의 문화, 또 인간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화, 고대 그런 문화가 생각나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기들의 예의 문화, 공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시를 했죠. 하지만 홍산문화가 발굴되면서 우하량 문화라든지 동산치 문화에서 고대의 하늘의 제례를 옳던 문화라든지 이런 시초의 문화가 제례 문화, 중국이 말하는 의례 문화의 시초가 동산치와 우하량에서 발굴되면서 중국인들이, 중국 학자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홍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자기들이 말하는 그 문화의 시초가 어디에? 동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황하, 양적 쪽이 아니라 이 동방 쪽에서 그 문화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이 뭐 용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뭡니까 보면 이 문화를 중화 문화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지금은 결론은 홍산 문화를 중국에서는 자기들 문화권으로서 황제 헌원의 문화권으로 정립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탕을 제공해 준 것은 한국의 사학자들입니다. 왜? 한국의 사학자들은 단군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단군도 부정하기 때문에 단군 이전의 홍산 문화를 한국 문화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들 논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 문화를 부정해 주는 덕분에 한국 학자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저 홍산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문화 요소 하나하나는 중국의 한족 문화하고는 뚜렷한 차별이 있고 자기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이민족의 문화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저 홍산 문화를 포기를 못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류의 시호문화하고 연결된 슈미르보다 더 앞선 문화권, 의례, 제례 문화라든지 천문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가 음악, 이런 모든 문화가 이 홍산 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카드가 바로 홍산 문화 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학자들은 이 홍산 문화를 부정하고 홍산 문화를 이야기하면 유사사기라고 정신나간 이야기를까지 합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이 홍산 문화를 중화문화의 근원으로 돌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이 상투 문화하고 우리 문화권하고 연결된 코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홍산 문화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투가 한두 개 나오고 상투 옥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옥고가 한두 개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또 옥고에 대해서 많은 옥고가 여러분들께 소개될 겁니다. 자, 저것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1,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상투 문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백화에 보시면 어때요? 머리를 대부분 다 묶었죠. 저렇게 뭐 수도라든지 뭐 말 그대로 옛날에 택견의 원조를 할 겁니까 보면 저런 쪽에 저 하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도 보시면 머리를 묶었고 이것도 뭐 어때요? 이쪽에도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화라든지 보면 전부 다 머리를 묶고 관을 썼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머리 문화가 관의 문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양에서 말하면 의례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문화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홍산 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저것이 왜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아는데 우리 사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죠. 왜? 당군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당연히 부정해야 된다는 논리로서 밀어붙이는 것이 한국의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 고대 백가에서도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머리를 묶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모습으로 가설을 쓰고 어떻습니까? 상투 그리고 만근을 써가지고 저렇게 나옵니다. 만근도 한국의 만근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의 어떻습니까? 족속들이 사는 만근하고는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드라마에 한국의 만근이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죠. 왜? 한복도 김치도 만근도 중국 거라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중국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민감한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역사 문화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고 대책을 세웠다가는 그런 걸 이야기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상투가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돼요. 그 문화에 대해서 저것이 왜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국의 한족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는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상투를 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청학동에 우리 문화를 계승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상투 틀고 만근 쓰고 가설 쓰고 저렇게 생활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걸 고리타분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유학이다. 유학 아닙니다. 유학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 역사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 문화는 원래 우리 문화권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국수주의 민족주의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고정이 필요하고 문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왜 이 문화가 우리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고 중국 문화에서는 왜 지금 다 사라졌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저 문화의 주체는 그러면 저 주인공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보면 압니다. 저 문화를 끝까지 기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민족, 저 문화를 어떻습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고 없앤 민족. 누가 차이점을 보신다면 그걸로 가지고 말 그대로 기원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도 여러분들 청학동에 가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기 가시면 또 예법이 있습니다. 자, 서양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유명한 황제들 머리 보십시오. 황제들 머리를 보시면 뭐 상투 틀고 뭐 가쓰고 이런 게 없죠.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반지의 제왕의 왕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황제도 저기 보면 머리 스타일 보십시오. 안 묶었잖아요. 그죠? 머리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서양 문화 보면 황제 문화권을, 지도자 문화권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풀을 헤치는 모양이라는 거. 왜 동양은, 특히 한국은 머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지 않고 묶었을까? 틀어 올렸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화적, 이렇게 그렇게 문화가 나오는 배경이 뭘까? 이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상투를 틀었다? 아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태호 복귀시, 5500년 전에 태호 복귀시와 여동생 여와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보십니다. 저것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저 그림이 있고, 여러분들 트루판 아스타나 고분군에서 저 문양이 그대로 출토가 되어 나왔죠. 바로 태호 복귀시는 우리나라 8개를 그리신 분이고, 여와는 보면 한문세계,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록에서는 여와는 창세 여신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고구려 역사책에도 여와가 나오죠. 여와 연토지상 이혼 뭡니까? 거기에 혼을 정했다. 여와가 흙을 빚어서 뭐다? 거기에다가 혼을 불어넣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여와고, 중국의 역사의 여와는 뭐냐면 황하에 붉은 진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습을 만들었고, 나중에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귀찮아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흙에다가 진흙을 묻혀가지고 황하에 잡아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 흙탕물, 흙물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서 다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사람을 창세한 신이다. 이렇게 중국적 기록은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많이 봤던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여호와 기록하고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여호와, 복귀와 유화상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문헌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 아, 중국 문화는, 중국의 민족은 저쪽에 중동에서 이주한 민족이다라고 주장한 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면 그겁니까? 중동 문화는 어디서 건너가죠? 동방아시아에서 건너간 문화가 바로 슈메르 문화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슈메르 문화가 인류 최초의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화가 결국은 뭐냐?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건너가지고 만든 문화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언어도 그렇고 모든 문화권이 이 동방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히 거꾸로 바로 말을 못하잖아요. 왜? 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아, 중동 쪽에서 여러 쪽으로 이게 문화가 여호와 문화라든지 넘어왔다는데,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복귀시의 여동생입니다. 그 여호와와 성경의 여호와는 동일인물인지는 잘 봐야 됩니다. 단지 5500년 전에 동양에서는 여호와를 창세의 여신으로서 지금도 중국 가시면 사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옆에 어떻습니까? 오빠인 바로 태호 복귀시 8개를 그리신 동양의 어떻습니까? 인륜 철학의 최초의 인문학의 왕이라 말하는, 시초를 말하는 바로 복귀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태극기를 지금 만들어 대한민국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들의 머리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도 그렇고 태호 복귀시도 머리를 틀었습니다. 이렇게 묶었죠. 그죠? 위로는 묶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이 상투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게 초례라든지 관례를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초례 문화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죠?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나가 절하는 거, 술 한 잔씩 마시면서 혼례하는 그 문화를 초례 문화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초례인 줄 아는데, 그러면 이 초례 문화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대단히, 이 초례 문화의 기원은 대단히 오래되고, 바로 이 정신문화의 뿌리를, 동양의 정신문화, 특히 한국의 이 천문사상이라든지 정신문화의 사상을 알아야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접근하는 분이 대부분 없고, 그냥 초례하면 신랑 신부가 만나서 저러는 거,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 이게 초례다, 초례를 치고 뭐 머리를 올리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줘 보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초례 문화의 기원이 어디냐? 자, 초례는 어떻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결혼식이 초례의 원형이 아닙니다. 결혼식의 초례의 원형이 아니고, 원래 초례의 원형은 대단히 지고한, 자, 우리 한민족의 원래 천문과 언어에서 보면 어때요?
이 신의 사상에 대해서 신도 문화, 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이 초래인데, 이 초래는 원래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태일 초래를 이야기합니다. 태일. 자, 태일 초래는 뭐다? 태일 태을이라는데 바로 태일신, 태일신을 모시는 신,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를 초래라 불렀습니다. 저 태일과하고 연결된 별자리가 어디냐?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 문화에 대해서 북극의 주신인데, 북극성의 주신인데 그 신이 태일신이다라고 조선 왕조실록,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께 어떻습니까? 예를 올리는 것을 초래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민족은 또 뭐냐면 북극성과 또 어떤 별자리를 어떤 숭배했습니까? 바로 북두칠성, 칠성을 숭배했죠. 그 이야기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태일은 원래 태을로서 태을, 북극성의 지고한 주신을 일컫는 용어로서 순수한 천문과 진성문화인 한국 문화의 원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이 태일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태일은 바로 천부경의 인일, 그리고 이제 그 인일을 또 뭐라 해주보면 태일로 표현했습니다. 인일. 자, 고조선의 이 문화가 어떻게 그러면 중국의 문화권으로서 진나라, 한나라든지 이런 문화가, 이 문화가 뻗어나갔을까? 중국에 이렇게 왜 그런 문화가 나갔을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반드시 됩니다. 이 문화의 근원을, 태일 문화를 아주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종족은 고조선의 역사 속에 누구냐면 바로 훈족이었습니다. 훈족이었대요. 흉노죠. 일명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나 흉노인데 원래는 훈족입니다. 훈족인데 이 훈족이, 고조선의 훈족이 이 태일의 문화를 아주 지구하게 봤던 종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훈족의 문화를 어때요? 진시황이 그 문화를 쉽게 말하면 자기들 문화를 돌려하고, 특히 한나라 때 어때요?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전쟁을 하면서 흉노를 어떻습니까? 무너뜨리면서 어때요? 아주 압박하면서 그 흉노의 엑기스 문화인 이 태일 문화를 한나라, 한무제부터 갖다 씁니다. 태일 신전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하죠. 이게 이러면서 결국 뭐냐면 이 우리 고조선의 문화, 고조선의 이 태일 문화가 바로 진나라, 한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중국 문화의 아주 초기의 문화에 어떻습니까? 제왕 문화의 뿌리를 형성시키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교하기를 저는 성종 22년이죠 보면요. 태일의 초제하는 청사에 이르기를 동지전에 갑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직제하기. 자, 뭘 했습니까? 태일은 천신 중에 존귀한 분으로 그날의 초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태일의 실체를 조선 왕조실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화는 태일을 모시는 이 신은 어떻습니까? 조선 이전에 어때요? 고려라든지 신라에서 계속 내려왔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붙이느냐면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 태일의 문화가 도교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학자들도. 유학자들이 역사 공부를 했습니까? 많이 안 했죠. 그래 놓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 문제가 조선을 무너뜨리는 궁극적인 또 어떠세요? 결정적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조선 역사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나라의 간판만 바꾸면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조선까지 내려왔던 이 태일 문화를 어떻습니까? 도교의 문화를 해가지고 철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뭔 사건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자, 보겠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태일 초래문에 나옵니다. 자, 근근에 비를 비는 태일 초래라 해가지고 또 변계랑도 어떻습니까? 소격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하면서 나온 내용이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때? 소격전 나오죠. 소격전. 조선시대 소격전이 나옵니다. 소격전이 많은 곳이냐? 바로 태일신께 제사 지내는 태일신을 모시는 하나의 궁궐이었습니다. 궁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누구에게 의해서? 유학자들에 의해서 소격서가 폐지가 되는데 그 앞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 우리 국민들이 또 어때요? 아주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학자죠 보면요.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소격서를 폐지해야 된다. 소격전을 폐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중에 소격전이 조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완전히 조선은 무엇을 포기하게 되느냐? 천자권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학자는 그 사건 때문에 그 학자가 결국은 역사에서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수천 년간 내려온 문화를 어때요? 도교의 문화라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제거한 그 지업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학자가 벌을 받은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제거됩니다. 그죠?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원래 초래는 또 어디까지 나왔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입니다. 저 참성단에서 초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 잘 못 본 기록이죠. 자, 삼성초래가 말입니다. 삼성초래. 여기서는 뭐냐?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국가 의례를 했고, 여기는 때로로 종친 봉작 대신에 또 어떻습니까? 또 뭔가 이렇게 그 음물을 맞는 사진이 이렇게 신화가 파견이 됩니다. 자, 참성단에서 초래 청사를 올린 것은 약 지금 7편이 남아있는데, 청사 올리는 글이죠. 물론 많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7편밖에 없고, 그 중에 한 편이 고려 말 거고 나머지 6개가 조선시대 때 마리산 참성단에서 올려서 초제를 올릴 때 썼던 어디입니까? 문구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있고, 자, 이게 나오죠. 참성초래는 천신에 대해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천리였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기록에 나옵니다. 뭔가 그 배경은 논문은 제가 그대로 인용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자, 고려 이래 조선시대, 자, 쭉까지 참성이 국가 제례의 중요한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국가에서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하늘에 제천했던 겁니다. 지금 뭐 강화도 말해서 여기에 제가 전에 이렇게 답사를 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느냐, 아, 너 옆에 야 저게 많은 곳이 아니까, 아, 저 무당이 기도하는 터야, 이렇게 대하는 나누는 걸 봤습니다. 정신 빼기가 없는 민족은 요리돼요. 정신을,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들은 이런 역사적 국보 1호가 될 대상을 어떻습니까? 무당이 가서 뭐 하는 터. 그렇다고 무당이 저기 가서 기도한다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왜 무당을 천시합니까? 그죠? 하지만 이 배경 자체는 왕도 문화권, 황제 문화권이에요. 이게는 뭐냐? 천자만이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권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아시고 국민들한테 강화도 마리산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국가 단위에서 제례 행사를 했던 장소가 바로 강화도 마리산이라는 거. 결국은 뭐냐? 임진왜란 이후에 폐지가 되죠. 폐지. 누구에 의해서? 그 유명한 학자에 의해서 소객서를 소객서로서 떨어뜨리고 나중에 폐지를 시킵니다. 폐기.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라가 망해 묵으니까 때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어떻습니까? 인조 16년에 이것을 다시 복구하자라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유학에 물들어가지고 제 근원 천자권 자체를, 조선이 원래부터 이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자체를 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인조 16년에 이걸 다시 복원시키려는데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 산신제로서, 이게 나오죠. 산신제로서 그 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산신께 제를 올리는 공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자가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천신께 제를 모시던 단인데 어떻습니까? 인조 때 다시 살리려 했는데 뭐죠? 결국은 신하들이 뭐 보면 유학에 찌든 신하들이 뭐냐, 아, 천자 문화는 천자만 이걸 한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산신제로 격하해가지고 여기서 산신제를 모시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선이 망하는 과정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조선이 망했는지 큰 틀을 보십시오. 수천 년간 내려왔던 역사에 어떻습니까? 정통을 상징하는 그 문화를 다 폐기시켰습니다. 결국 망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조광조하고 박광영입니다. 조광조. 명목은 뭐랬습니까? 음사혁파입니다. 그죠? 국비절감. 음사를 혁파하고 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소격전을 어떻습니까? 폐기해야 된다. 소격서로 낮추고 소격전으로 이게 다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중종 25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하께서 빨리 음사를 혁파하시어 시민들의 소망을 통하게 해주신다면 치교가 순일하여 사망한 데 빠지지 않고 국비가 전략되어 쓸데없는 낭비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올라가죠. 자,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 민족 속에서 태일신의 문화가, 북극신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바로 천북이 말하는 태일의 문화가, 인일의 문화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망하는 수순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기록이 있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조선이 제국으로 전락해가지고 천재 권한을 잃어버리는
본격적인 사건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천자권 자체가 뭐냐, 이 조선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종법적 질서가 만들어지죠. 중국만이 천자고 우리는 천자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만이 천재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마리산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산에 왕이 올라가서 뭘 할 수 없다? 천신께 제를 지낼 수 없다. 그래서 뭐다? 산신을 모시는 제단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조선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제후국은 뭘 해야 되죠? 천자의 하늘의 제사를 못하니까 돼요. 종묘사직에만 절을 하게끔 만들고 서민은 조상에게만 절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자, 기억하시겠죠? 이러면서 조선의 천자권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인조대왕이 머리 찍고 9번 찍고 항복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망해가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벗어날 때는 뭘 한다? 무조건 유학자들이 음사라고 규정합니다. 음사. 여러분들 조선의 왕이 마리산에 가서 천신께 제사를 지낸다면 뭐다? 음사라고 하는 겁니다. 음사. 원래는 음사가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던 특급, 쉽게 말하면 이 천손민족이 어떻습니까? 원래 문화권인데 유학자들이 뭐로 밀어붙여버린다? 음사로 밀어붙여가지고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소격전 폐일의 문화를 없애버립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국가 단위에서 소격서가 이제 관서로서 폐지가 됩니다. 결국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국가 단위의 초래는 없어지고 이 문화가 살아남은 것이 어디에 살아남느냐? 바로 민간에서 관원상제 문화에서 살아남는데 그 남는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일부에서 전해드릴 바로 갈래와 혼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아까 혼례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죠? 초래에 대해서 왜 상투 이야기에 상투에 혼례가 나와요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자, 국가 단위에서 초래는 쇠퇴하고 민간에서는 어떻습니까? 관원상제에서만 살아남아가지고 관례가 되는데 자, 관례를 보면 원래 관례는 뭔지 보시오. 관을 쓰는 거죠. 주례가 관례에게 자에게 숙이고 북향을 해서 충문을 읽는다. 이것을 초사라 부른다. 초란 천신에게 올리는 술이다. 자, 이렇게 관례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바로 상투 틀고 관을 쓰는 거 기억하시죠? 혼례는 어떤 겁니까? 초래청을 만들어서 초래청 앞에 술을 사용하는데 이 술은 신랑 신부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원래는 뭡니까? 천신께 우리 두 남녀가 부부로서 출발합니다는 신고식으로 말하는 제천용으로 어떻습니까? 하늘에 천신께 올리는 술이었어요. 그 문화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맞잡 먹는 거로 원샷 문화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까지 나와버렸죠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혼례 문화입니다. 그런 게 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국가 단위의 초래가 없어지면서 그 문화가 살아남은 것이 뭐냐면 민간 내에서는 이거는 제재를 안 하죠. 중국에서는 제재를 안 하자요. 우리나라 관례 문화고 혼례 문화 속에 이 초래 문화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관례고 초래에 있는 저 문화 그 문화의 원형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혼례에 초래하면 결혼식 문화 유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때 뭐죠 보면요 등장하는 게 뭐냐? 자 초래하고 관원. 왜 그러면 저자가 초래 태일 문화하고 태일 문화를 이야기할 때 관례 혼례를 지금 왜 상투 문화에서 연결해야 하는 고리를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눈치채는 분들은 이제 채질 겁니다. 그 천신과 연결된 문화, 그죠? 그 문화하고 연결된 것이 관례 문화고, 자,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뭐냐, 관례 문화 기억나시죠? 보면요. 상투 털고 갓쓴다. 나오죠. 상투 털고 갓쓴다. 자, 어른이 된다는 표현인데, 남자는 관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관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사에 등장하고 보면 여러분들 그 관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상투를 트는 겁니다. 자, 초래가 국가 단위에 없어지고 그 초래가 뭘로? 관례로 들어왔다. 관례로. 그 다음에 어때요? 혼례로 들어왔다. 그 관례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의 문화가 있죠. 남자의 문화에서는 뭐다?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문화고 여성의 문화에서는 쪽을 찌고 배자를 입는 겁니다. 배자. 배자는 요겁니다. 소매가 없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자, 이거 어쩌 보면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한복 위에 걸치는 거. 요게 배자입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자, 초래를 올리면서 뭡니까? 관례를 하면서 뭐다? 관례를 올리면서 이 머리에 어떻습니까? 머리를 쪽을 쥐고 뭘 꽂습니까? 비녀. 상투는 상하, 비녀는 밑입니다. 말 그대로 음양 문화입니다. 양의 문화, 음의 문화죠. 이렇게 남녀가 하나의 뭐냐? 우주에서 태어난 하나의 성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문화가 바로 관례인데 이 관례 때 뭐 한다?
바로 상투를 트는 문화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각 대학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관례 문화, 여성들하고 남성이 그때 참여해가지고 쪽을 지고 어떻습니까? 상투 트는 행사를 하잖아요. 자,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한류예요. 한류. 이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저런 문화는 원래 공자하고 주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자의 틀이 공자가 말하는 논어 사서상경 사서오경의 예례 문화는 원래 어디 문화권이었죠?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의 문화를 만들었다 보면 자사가 요순의 문화를 받았다. 요순의 문화를. 그럼 그 요순의 문화는 그때 어떤 문화였습니까? 고조선의 제후국 문화였죠. 고조선의 제후국. 그럼 결국 뭡니까? 요순의 문화는 고조선의 문화권인데 그것을 집대성한 인물이 공자고 그 문화를 다시 어떤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주자입니다. 그 문화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배경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화의 근원을 추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성인으로서 우주의 또 어른으로서 어떻습니까? 상투를 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여성은 쪽을 찌고 배자를 입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저 모습이 나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남자는 양이기에 수직으로 상투, 여기다 이제 배꼽치고 여기다 대를 세우고 하잖아요, 보면요. 여자는 음이기에 수평으로 비녀 쪽을 어떻습니까? 꽂습니다. 자, 저렇게 남녀 문화가 그대로 관례 문화로서 내려왔다. 자, 초래가 어떻습니까? 저렇게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남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남자는 초래를 치르면 어떻습니까? 아명,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을 버리고 자를 쓰고 여자는 당호를 씁니다. 심사임당, 무슨 당. 남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보다는 어때요? 호라든지 이런 거 자를 쓰잖아요. 보면 자, 특히 자를 씁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사라진 것이 천문화 너무너무 아깝죠. 보면 왜? 이게 이런 문화가 살아남았다면 아마 남자, 여자야, 영자야, 말자야 이런 그런 거 부르는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서로 남자, 여자가 부를 때 어떻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자를 쓴다든지 여자는 어떻습니까? 당호를 붙여가지고 불렀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문화가 지금 우리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말투와 행동에 책임감이 부여되고, 자, 어른들도 어때요? 관례식을 치른 남자와 여자에게 해라! 이런 말 안 하고 어때요? 하게, 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여 부르게 되고, 절을 할 경우는 반드시 답배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우주의 성인이 되는 관례가 뭐냐? 인생의 성인, 한 인생으로서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는 과정, 또 한 생명체로서 우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돼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이 뭐다? 관례였다. 그 관례에 왜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쪽을 끼었을까? 자, 이게 쪽도 돼요. 남자의 상투의 변형이 여성에서는 쪽인 거예요. 보면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음양 문화로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 상투 문화에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 북극과 관련된 문화하고 또 무슨 문화가 연결되어 있냐? 바로 상투 문화가 상두 문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투는 상두를 해가지고 상두는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천은 상두, 바로 북두칠성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자, 북두칠성을 상두라 부르는데, 자, 이제 여기서 떼요. 언어에 상투가 나온 겁니다. 상투. 이런 이제 기억하시겠죠 보면요. 상투. 슈메르도 떼요. 슈메르도 상두라 부릅니다. 슈메르 왕이 머리를 이렇게 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똑같은, 물론 한자는 아니지만 그들이 쓰는 발음으로 보면 어때요? 상두라고 부릅니다. 상두라고. 이 상투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 자, 북두칠성은 여러분들 이제 북극성과 더불어 꼭 알아야 될 북두칠성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에서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북극성과 더불어, 북극성은 뭐죠?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관계는 이 북두칠성은 어떻습니까? 마찰하잖아요. 마차, 천재가 모는 마차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뭐냐?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말 그대로 합일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항상 별자리를 보면 뭘 본다? 바로 하나를 말할 때는 북극성, 뭐죠 보면요, 세 개를 말할 때는 삼태성, 7개를 말할 때는 뭐다?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우리 문화에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보시면 북두칠성의 은혜, 여기는 누가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뭘 나옵니까? 북두칠성은 다 이야기하면 여기는 뭐냐? 여기도 천신이 계시는데 여기 천신은 뭐다? 자, 북극성에서는 천신이 계신데 그 천신을 태일이라 불렀다.
북두칠성 상도에 계시는 어떻습니까? 북두칠성에 계시는 뭐다? 우리는 뭐라고 옛날에 불렀다? 천신을 바로 옥황이라 불렀다. 옥황상제라고.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는 역사의 계보를 쭉 보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문화로 나온 것이 뭐냐면 북두칠성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보시면 우물을 만들 때 반드시 원래는 초기 문화, 동서양의 모든 초기 문화의 우물은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죠? 사각형, 바로 북두칠성의 요겁니다. 요거. 지 사각형을 얻어 가지고 동서양, 7,000년, 8,000년 전에 동서양의 우물을 보면 전부 다 사각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까지 사각형 무덤이 많이 남아있고, 부위에 보시면 사각형 무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칠성 문화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뭐하고 되어 있죠? 우리 문화의 생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어디서? 어디 위에 누워야 돼요? 칠성판 위에 누워야 되겠죠. 북두칠성판 밑에 위에 어떻습니까? 송장을 속된 말로 위에 놓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내 육체가 온 곳이 바로 칠성이기 때문에 다시 나는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디로 돌아가세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은 몸을 받아놨기 때문에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북두칠성판을 깔고 거기에 송장을 올립니다. 예, 돌아가신 분을. 자, 그래서 칠성판,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또 뭡니까 보면 칠성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이건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이 비빔밥은 여러분들 알기로는 비빔밥은 어때? 영어로 하면 픽스, 아니면 혼합이라 하는데 그 비빔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그거는 섞어예요. 그건 섞어밥이에요. 섞어밥. 짬뽕, 섞어밥이고 원래 비빔이라는 것은 우리 언어의 비빔이라는 것은 뭘 비빈다? 손을 비비는 겁니다. 비손이라고 하죠. 비손. 손을 비비는 걸 비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원래 비빔밥은 이거는 기원이 뭐다? 천신께 올리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신께 올리는 음식. 이게 어때요? 비빔밥인데 지금은 이 비빔밥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버렸다? 섞어밥. 혼용된 밥이라 가지고 섞어밥의 형태라서 섞어밥으로 이야기해요. 원래는 비빔은 뭐다? 북두칠성께 천신께 올릴 때 음식을 올리다 씁니까? 기원하면서 먹는 밥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제 생일 때 할머니가 항상 뭘 했냐면 밥을 세 그릇 방에 깨끗한 곳에 집을 딱 깔고 뭘 했느냐? 밥을 세 그릇을 딱 올려요. 국하고. 이게 원래 삼신상이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올려요. 그게 그런 기운이 뭐냐? 우리 문화 속에는 뭐다? 나중에 보면 밥이 뭘로 나옵니까? 비빔밥으로 나옵니다. 비볐다. 신기에 비빈다는 거. 비손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바로 한국인의 하느님 신앙과 연결된 정화수 문화. 정화수 문화. 저 정화수 문화가 뭡니까? 어디죠?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향합니다. 이제 요 코드를 아시면 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문화에 칠성이 있고 북극성 문화가 나오는지 고인돌에 왜 북극성을 그리고 북두칠성을 그리고 삼태성을 그리는지 이런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죠? 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칠성 문화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뭐냐? 이 칠성을 뭐라 부른다? 상두라 부르는데 저게 언어로 뭐다? 상투다. 상투다. 우리 언어로 쓰는 거. 이렇게 언어로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일부에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초래의 원형은 뭐다? 북극신에게 북극신에 어떻습니까? 올리는 하나의 지천문화였고 또 뭐죠 보면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북두칠성과 북두칠성에 올리는 문화권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이 초래가 오다가 나중에 초래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제후국으로 하면서 유학자들에 의해서 초래가 폐기가 되고 어때요? 그 초래가 살아남은 것이 갈래와 혼례였다. 그 형태 속에 바로 초래 문화가 살아남았는데 이 문화는 정리한다면 뭐죠? 바로 태일신의 문화고 북두칠성의 제천시 문화였다. 한국의 원래 원형 천문이고 원형 뭡니까? 사상이었다. 정신문화였다.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습니까? 천지의 성인이 되는 사람으로서 성인보다 어때요? 천지의 성인이 되는 관례로서 이렇게 이 문화 속에서 상투 문화가 내려왔다. 머리를 올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상투 문화의 가장 큰 문화 뭐죠 보면요. 바로 인중천지일. 바로 천부경에 뭡니까? 사람이 하늘의 중심이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 뭐다? 인간으로서는 태일이라고 부르고 형태로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상투 문화 관을 쓰면서 돼요. 상투를 틀면서 그런 문화로서 어떻습니까? 그걸 의례화시켰다. 그죠? 상투와 쪽으로서 음양 문화가 나왔다는 거. 태일 문화, 남녀 문화가.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어때요?
자, 왜 저 양반이 오늘 홍산의 상투를 이야기하면서 저 이야기를 할까? 상투 문화는 오는 배경, 나오는 배경이 있대요. 홍산문화 그러면 홍산문화 사람들이 그때 어떤 천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바로 북극성과 북두칠성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문화 속에서 초래 문화가 꾸준히 내려온 거 보면요. 그것을 실제로 돼요. 앞장서 가지고 그 문화를 앞장서 가지고 실제 다스렸던 통치자, 제사장이 뭘 했다. 그 시대 때 머리를 상투를 틀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1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죠.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으로 홍산문에서 나온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상투 옥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1부 이야기 이 정도 마치고요. 많은 소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 자료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소스를 제공하는 유튜브입니다.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안 합니다. 뭔가 역사에 관심 있고 우리 문화를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올려놓으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유튜브를 많이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2부 홍산문화 상투 이제 실제 홍산문에서 나온 상투에 대해서 상투 옥구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 속에서 갖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